그래서 다시 한번 다르다는 걸 이제 한번 그림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 다르게 키우는 거는 스테레오타입이다. 그래서 이걸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뭐 당연히 다르게 돼 있고 그 다르게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다.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남자는 남자다운 게 바람직하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바람직하고 그럼 그 남자다움이 뭐냐?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까? 남자다움의 이런 그 특징은요, 모든 문화권에서 다 일치해요. 여성다움이라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다 여성다움은 다 일정합니다. 그게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런 젠더 혁명가들은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개개인마다 원하는 걸 해주라. 이거 법으로 정하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자연에도 어긋나고 또 종교적 원칙에도 어긋나고 현재 관습에도 어긋나죠. 그래서 이걸 어긋나게 바꾸고자 하니까 이제 혁명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젠더도 결국은 섹스다. 그럼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영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떤 여성이 자기 그 여성답다는 것이 불만을 가지고 남성처럼 막 행동하다가 뭐 자충우돌하고 뭐 얘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가 결국 결론은 뭐 여자답게 하는 게 옳겠다는 걸로 끝나는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고 소개를 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한 뭡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영화 조약하면 양성을 거부하고 남녀간 결혼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차별 금지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이제 앞으로 이런 방송도 못할지 모릅니다. 이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옹호하다 보면 어떤 이제 문제들이 개념적으로 발생하느냐. 굉장히 이제 사회가 이제 복잡하죠. 이게 지금까지 말씀한 걸 이제 단어만 소개하는 건데, 젠더 개념이 결국 핵심은 성소수자 보호예요. 그 근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자 입니다. 이 단어는 옳기도 하고 또 문제도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다양하죠. 그리고 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뭐 백인, 흑인 다 품어야 되죠. 근데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 문제는 이것이 반드시 꼭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 다양성은 남자들 사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여성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남녀 사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사이의 다양성은 카테고리칼, 범주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한 그 스펙트럼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넣고 이게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중간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다 정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남녀, 여자 중간은 우리는 볼 때는 이게 간성이라고 그러면 이게 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한 카테고리, 섹스라는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거기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 이성애 안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동성애 안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간이 다양성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애자들도요, 어쩌다가 동성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킨세이 스케일에서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애자들도 평생에 한두 번 동성애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도요, 상당 부분 이성애도 합니다. 진짜 동성애 하는 사람은 인구의 한 0.5%밖에 안 돼요. 동성애자로 하는 사람들은 한 2%에서 4%까지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소수가 동성애만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안에 다양성이 있고 이성애자 안에 다양성이 있지만 젠더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전체 이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은 그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관용을 하지만 이 범주 안에서 그런 거죠. 남자가 좀 시스터 보이처럼 행동해도 우리가 뭐 관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다 관용하자고 하는 게 마지막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고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고 자연과 또 생물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은 네오막시스트, 막시즘에 해당하고 무정부주의에 해당하고 폴리티컬 프랙티니스, 진보 사상에 해당하고 포스트 모던 철학에 해당하고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보면요, 페미니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페미니스트들의 그 활동이 워낙 강력하죠. 그래서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는 그 남성 여성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 레디칼 그 페미니즘이 이제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막시즘적 해방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서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매춘 합법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매춘을 우리가 안 좋게 보고 비윤리제라고 보는데, 이 성노동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노동은 신성하죠. 그게 매춘도 신성한 거죠. 뭐 섹스를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건 성노동이고, 그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 해방하듯이 매춘하는 사람도 해방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대신 세금 받고, 뭐 각 국가가 필요하면 건강 관리해주고, 공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이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륜도 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건 뭐 벌써 법이 됐죠. 이제 불륜은 간통은 지금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default divorce, 상대방이 무슨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요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옛날에는 뭐 한쪽이 간통을 하게 되면 이혼의 이유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이혼하자. 뭐 사랑이 식었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고, 단지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찬성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고, 단지 조건을 붙일 수는 있죠. 이자를 얼마 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법으로 해결하지, 간통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따지지는 말자는 게 디폴트의 디볼스예요. 이것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주장하는데, 페미니즘, 여성을 위한 운동이 이렇게 되면 여성들에게 유리할까요? 디폴트, 디폴스가 많이 지금 합법화 되고 있고 한데, 이런 법적인 조처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투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당연히 낙태 합법화하죠.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결혼하든 말든, 섹스하든 안 하든, 임신을 하든 안 하든, 낙태하든 안 하든 이 모든 것을 여자가 결정해라. 여자가 결정하고 그걸 따르라 하는 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원치 않은데 남자가 성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이제 범죄가 돼요. 요즘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조금 여자가 듣기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그 고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애가 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방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들어서 접근해서 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조금 잘못 꺼냈다가,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이쁘십니다 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꽤 섹시해 보이네요, 이런 말 하면 이제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이제 그걸 지적하면 이제 그게 이 사람은 범죄를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성문화, 젊은 사람들의 성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하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성 직원들과 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뭐 난리 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화하려고 해요. 동성애자들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뭐 레즈비언끼리 결혼한다거나, 뭐 게이들끼리 결혼하는 거, 결국은 이제 동성 결혼이죠. 이걸 이제 합법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급진이 좀 더 심하고 하면 여성 우월주의, 남성 우월이 아니고 여성 우월을 주장하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남자들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는 여자가 우월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중부주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얼마나 찬성할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에 남녀가 있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냥 자명하죠. 이걸 우리는 남녀가 있다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남녀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남녀는 엄연히 다르다, 구분된다. 그리고 이 남녀가 합해서 생식이 일어나고 또 같이 키워 남녀가 부모가 같이 키워서 이제 이렇게 인류가 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정상적이고 이 전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게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비스럽다. 왜 남녀나 이런다. 이거 너무나 자명해서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질문해보면 이거는 아주 뭐 그냥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신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비하다는 걸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그 남녀가 해서 성형이라면 정자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정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막 늘어나서 인체가 만들어지고 뇌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10달 만에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시작하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고 이게요 참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유전인자 하나가 그게 뭐 SRY 성을 결정하는 그 유전인자 그 부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있어서 고환을 만들고 여자는 그게 없어서 난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화학 물질이 어떻게 합성이 되고 이게 절대로 단순하지 않거든요. 삐끗하면 그게 엉망이 되면 이제 기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신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섭리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냥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마땅히 스스로의 고유성을 살려서 실현하는 것이 맞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차별하고 차이는 다르죠. 차이는 당연하게 있는 거고 어차피 있는 건데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자 이거죠. 차별하지 않는 게 우리가 혐오하고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젠더 관련 개념들을 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